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구 블랙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역대 최고라고? 2차 경제위기가 진짜로 올까? 달러 주식 및 마켓 상황을 체크해보자. 이래도 주식을 보유해도 될까요?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제목에 물음표가 3개나 됩니다. 질문이 참 많죠. 하나씩 천천히 체크해보겠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 차트를 보면은 급등 직전 차트와 비슷합니다. 4월 달에 한번 고점을 형성했다가 점점 올라가다가 7월 달에 고점을 형성했다가 약간 진정됐다가 다시 최근에 확진자 수가 85,302명까지 쭉 올라갔습니다.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 환자가 이렇게 증가하는데 우리의 주식과 달러는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까요? 그 전에 코로나 피크를 찍었었던 4월 중순, 7월 중순 이때의 주가 차트와 달러 인덱스를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미국 나스닥 지수는 4월 중순, 7월 중순 때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살짝 조정을 받긴 했었지만 이게 코로나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슈 때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스쳐 지나가는 악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자산인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를 보겠습니다. 4월 달은 아직 팬데믹이 진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는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7월 달은 딱 봐도 달러 인덱스가 쭉 떨어지는 모습을 그리는 중이었습니다. 그만큼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낮았다. 그때 당시 코로나는 큰 악재가 아니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보통 경제위기는 달러 인덱스 급등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팬데믹 경제위기 당시에 달러 인덱스는 103까지 급등을 했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주식을 팔고 채권을 팔고 금을 팔고 다 달러만 삽니다. 왜냐고요? 시중에 돈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달러 인덱스를 보세요. 최근 달러 인덱스는 93 이하에서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미 코로나 확진자 수가 85,000명 이렇게 수치로 딱 찍혔는데 달러 인덱스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지금 미국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경제 위기가 아니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는 조금 다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대유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럽 경제 그리고 유로화 환율 이런 것들을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달러 인덱스라는 게 유로화 대비 상대적인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럽 경제가 좋아서 유로화의 가치가 상승하면 상대적으로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고 이와 반대로 유럽 경제가 좋지 않아서 유로화의 가치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달러 인덱스는 상승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도가 심해져서 달러 인덱스가 급등하게 되면 바로 경제 위기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럽 경제가 늘 튼튼한지 꾸준히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기사를 하나 보겠습니다. 10월 22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유럽 코로나 재확산 아수라장 곳곳 봉쇄령 전쟁 상황. 제목이 참 상큼합니다. 유럽에서 코로나가 다시 터져서 극단적 조치인 봉쇄령을 다시 꺼내드는 국가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체코는 이미 폐쇄 제한 조치를 도입했고 스위스 역시 봉쇄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페인, 영국 역시 봉쇄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죠. 참고로 기사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일랜드와 프랑스 역시 봉쇄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로화 환율을 보겠습니다. 유로화 환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유로화가 강하다. 유럽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유로화의 환율을 보면은 약간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 유럽에서 봉쇄 조치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유로화의 가치는 점점 상승하고 있습니다. 유럽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건데요. 약간 이상하지 않나요?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미국 연준의 자산입니다. 미국 연준의 자산이 최근에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 연준이 계속 돈을 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돈을 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달러 가치 하락을 불러오고 상대적으로 유로화의 강세를 불러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럽 제조업 PMI를 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10월달 유럽 제조업 PMI가 발표됐습니다. V자로 반등해오던 유럽 제조업 PMI는 최근 들어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승세가 둔화됐을 뿐 다시 팬데믹 때처럼 35 이하로 떨어진다 이런 모습은 관측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럽에서 경제 봉쇄 조치를 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예전 3, 4월 달처럼 공장을 전면 폐쇄하거나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진 않습니다. 단순히 9시 이후에 술집 출입 금지, 병원 출입 금지 이런 것들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처럼 경제에 큰 피해는 미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대표 나라인
독일 증시를 보겠습니다. 독일 증시 역시 팬데믹 이후에 V자로 반등하다가 최근 들어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유럽의 경제 지표가 더 이상 개선되지 않자, 즉 추가적인 성장이 나오지 않자 증시는 횡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공장의 전면 폐쇄, 경제 지표의 폭락 이런 것들이 없다면 독일 증시 역시 지금 제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파란색 유로화의 환율과 갈색 독일 증시를 보겠습니다. 유로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구간에서 독일 증시 역시 어김없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로화의 가치가 떨어지는지 이것을 꼭 체크해야 됩니다. 유로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구간에 달러는 반대로 급등하기 때문에 이런 조짐이 보이면 경제 위기가 언제든지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0년 1월달을 잘 보겠습니다. 유로화의 가치가 먼저 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달이 지난 3월달에 독일 증시가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유로화의 환율을 꾸준히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최근에 유로화는 코로나로 인해서 약세 위협을 받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경제 위기는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 이렇게 끝내면 조금 섭섭하죠. 영상의 마지막 질문인 이래도 주식을 보유해도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실질 금리는 명목 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뺀 값입니다. 사람들이 앞으로 경제가 개선될 것이다, 물가가 상승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대부분 실질 금리는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파란색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2%대를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팬데믹 때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팬데믹 때 명목 금리와 기대 인플레이션이 모두 바닥에 처박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를 잘 보겠습니다. 여기를 좀 확대해 볼게요. 연준이 제로 금리를 유지하고 양적 완화를 통해서 시중에 돈을 계속 뿌리니까 10년 만기 채권 금리, 즉 명목 금리가 바닥에 딱 박혀 있습니다. 0%대에서 도무지 오르지 않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풀린 돈을 바탕으로 앞으로 경제가 회복될 거야, 앞으로 물가가 상승할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 값은 점점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실질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미 팬데믹 이후에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잘 보세요. 값이 적은 명목 금리 파란색에서 값이 큰 기대 인플레이션 빨간색을 빼보세요. 그럼 마이너스 값이 나오죠. 그런데 팬데믹 이후 9월 초까지만 해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점점 증가하고 명목 금리가 바닥에 딱 붙어있기 때문에 실질 금리가 점점 마이너스로 가는 시기였습니다. 이때에는 어떤 주식이 유리했을까요? 성장은 정체되어 있는데 금리는 점점 마이너스로 떨어지니 향후 미래 성장성이 보이는 아마존과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강세였습니다. 여기 딱 보시면 아마존의 주가는 9월 2일까지 쭉 올랐었죠. 그리고 최근에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명목 금리가 올라오면서 마이너스인 실질 금리의 절대값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경기 부양책 합의가 이루어지고 나서 명목 금리가 더 올라가면은 실질 금리가 점점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빅테크 기업보다는 경기 민감주, 소비주, 가치주 이런 쪽이 더 오를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최근에는 가치주가 오르는 추세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이렇게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계속 오르는 것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의 다음 영상에서 앞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 그리고 이것이 경제에 미칠 영향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명목 금리가 오르든지 기대 인플레이션이 오르든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실질 금리는 계속 마이너스인 상태입니다. 제가 볼 때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서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인 구간에서는 주식 투자하기 매우 좋은 환경이라 봅니다.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니까 사람들이 돈 맡길 곳이 없어요. 그래서 주식으로 돈이 몰리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명목 금리와 기대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체크하면서 어떤 섹터에 투자할지 이런 것만 꾸준히 체크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런 것들은 매번 영상으로 정리 드릴 수 없으니 앞으로 어떤 섹터가 유망할지 이것에 대한 정보는 멤버십 게시판을 통해서 제가 날마다 정리해 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멤버십에 오셔서 저와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